그리고 부동산 P2P랑 뭐가 다릅니까?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권 설정이라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신다. 안녕하십니까,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오늘은 목돈 굴리기 방법 중에 GPL 투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3년도에 ETF를 가지고 고객분들과 목돈 관리해 나갈 때 그때만 하더라도 ETF 투자가 굉장히 생소한 그런 금융 상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GPL 투자가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GPL 투자가 뭔지, GPL 투자의 수익성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위험성이 있지, 그리고 그 위험성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볼 거고요. 이런 내용들 좀 알고 계시면 댁에서 목돈 관리하실 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GPL 투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몰라서 못하지 알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상품인데요. 저는 예전부터 저희 고객분들과 함께 이 GPL 투자를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 이유들도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GPL 투자가 뭔지를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GPL 투자는 간단합니다. Good Performing Loan이라고 해가지고요. 대출인데 이자가 잘 들어오는 정상적인 대출 투자야 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윳돈이 조금 있어서 내 돈 누가 빌려가서 이자 쳐서 잘 갚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고요. 또 한켠에는 이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나 이 자금을 좀 조달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서로 두 분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저희 행복이가 짠 하고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양쪽 모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고객분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이 두 분을 이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치 부동산 매매할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집 팔 사람이 있고 집 살 사람이 있는데 이 중간에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약간 그 역할이다. 돈의 공인중개사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저희는 합법적인 대부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투자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대부법인과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계약서대로 차주분에게 대출을 해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주분은 저희에게 원리금 상환을 하시면 저희는 그걸 다시 또 투자 고객분들께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GPL 투자의 큰 맥락입니다. 네, 간단하죠? 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돈 빌려주고 돈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원래 돈이라는 게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도 받기 힘든 게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빌려줄 때 그냥 빌려줘야 돼요? 아니면 담보로 설정을 해야 돼요? 당연히 담보를 설정을 해야겠죠. 근데 담보는 어떤 게 우량한 담보일까요? 네, 부동산이죠. 그래서 저희도 대출을 내보낼 때 당연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분들께만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부동산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취급하는 부동산은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차주분께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만 대출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 담보 물건을 가지고 저희 행복이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객분들께는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해드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면 근저당권은 뭔지 알겠다. 왜냐면 나도 내 집 살 때 은행에 돈 빌렸더니 내 집에 근저당권 잡더라, 이 녀석들 돈 안 떼이려고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우리가 그만큼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권 설정, 질권이 뭐지? 질권에 대해서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권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질권 설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차주분께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뭐 하겠습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해당 물건을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법원은 그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경매를 진행을 하면 해당 물건에 낙찰자가 나올 거고요. 낙찰자는 낙찰대금 누구한테 줘요? 법원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은 그 낙찰금을 법원이 갖는 거 아니죠? 네, 누군가한테 나눠줘야 되죠? 근데 누구한테 나눠주냐면 해당 물건의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이 물건의 우선순위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대로 이제 배당금을 돌려주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배당금을 받아가는 우선권자가 누구냐면 바로 질권 설정자입니다. 그리고 질권 설정자한테 주고 남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한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권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최우선 배당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께서 질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마음 따뜻하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자자분들은 행보기획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돈이 대출자한테 대출이 일어나게 되고 차주분께서는 원리금 상환을 저희 회사로 하고 저희 회사는 투자자분들께 원리금 상환을 해드린다. 이런 구조인 거고, 그리고 안전장치로는 대출이 그냥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량한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고객분들께서는 질권 설정이라는 가장 안정적인 법적 권리를 갖게 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은 한 연 8%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세액 전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뭐가 있다? 세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금이 좀 셉니다. 27.5%가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전 8%인데 세후로는 5.8%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억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달 받아가시는 이자가 월 한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48만 원 정도인데 약 한 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원래 대출 이자는 매달 갚아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대출을 해줬다면 이자를 매달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투자하신 분들은 매월 약 50만 원씩 이자를 받으시는 거고, 뭐 2억 투자하신 분들은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받으시다가 만기가 되는 시점에 원금을 받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투자 기간 보시면 1년에서 2년 사이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차주분께서 만기 때 상환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 해당 물건을 담보를 경매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길게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한 2년 정도 안 쓰실 수 있는 돈으로 이 GPL 투자를 하시게 되면 좀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 위에 이제 LTV 75%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LTV 75%라는 건 이런 거죠. 만약에 10억짜리 물건이 있으신 분이면 그 10억짜리 물건을 담보로 7억 5천까지 대출이 나가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타 업체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85%나 높게는 95%까지도 대출을 내보내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위험하다, 그런 건 나쁜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그게 싫어요. 네. 75%가 좀 제 마음에 이 기본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좀 적당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수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85%, 95%까지 가게 되면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뭐 고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가장 안정적이면서 은행보다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그런 투자를 저희는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LTV 75% 수준에서 저희는 모든 투자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 75%는 지금 기준이긴 한데,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거나 불장이 눈에 보이듯이 뻔하게 이뤄지게 되면 그때는 좀 LTV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75%로 한다.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겠죠. 부동산 시장이 조금 좀 떨어질 것 같다, 좀 조정 국면 들어올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LTV를 뭐 60%나 뭐 50% 이렇게 낮출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75% 수준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담보 대상 물건은 이제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아파트만을 담보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땅이나 뭐 상가 건물 이런 거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거는 저희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라고 해서 다 같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저기 지방도시에 나홀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래도 별로 없고, 그리고 KB 시세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죠. 그런 건 저희 기준으로는 담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보로서 인정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뭐냐면, KB 시세가 나와 있고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 물건의 가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물건, 그게 그냥 서울 수도권 뭐 5대 광역시 아파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합니다. 어려운 거 안 합니다. 그리고 투자 방법은 저희 센터에 연락 주시면 이제 저희가 투자 예약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투자 예약제라는 게 뭐냐면 항상 이 투자자분들보다 물건 확보가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이게 투자하실 분들은 많으세요. 이 GPL 투자가 옛날부터 원래 인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항상 물건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식이나 뭐 ETF 이런 금융상품들은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얼만큼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죠. 무형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GPL 투자는 금융투자이긴 하지만 근간에 부동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유형의 자산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담보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일단 순차적으로 예약을 좀 해드리고요. 물건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매칭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물건 확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기다림의 시간이요. 뭐 1년, 2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뭐 빠르면 한 3, 4일, 늦으면은 한 1,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물건을 더 많이 확보를 하려면 LTV를 높이면 됩니다. 네. 한도를 더 높이거나 또는 수익률을 낮추게 되면은 물건 확보는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은 위험해지거나 수익이 낮아지거나 이런 건 또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안정성과 또 적정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면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뭐 일주일, 2주일 기다린다고 뭐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거는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담보 물건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구 대치동의 우성 아파트인데요. KB 시세가 36억입니다. 네, 36억이고요. 그리고 대출 신청하신 금액은 26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36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26억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 8%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36억짜리 아파트가 1년 이내에 26억으로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안정성이 확보가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36억짜리가 1년 만에 26억으로 확 떨어지는 일이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지금 시장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를 보면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고객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건도 좀 같이 보시면요.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이라는 건데요. 이게 KB 시세가 67억입니다. 네. 67억. 네. 세상에 이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저랑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67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을 하고 30억을 대출을 받아가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67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을 해놓고 30억을 대출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 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67억짜리 아파트가 30억 미만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근데 과연 그런 일이 생길까 보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굉장히 깊게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저희가 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PL 투자에서 자주 하시는 질문 5가지에 대해서 제가 미리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질문이요. 우량한 담보가 있으면 왜 은행에서 안 빌리고 행세 내서 자금 조달을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십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은행에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뭐가 문제가 있거나 뭐 이상한 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물건을 갖고 은행에 가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네. 왜 안 나올까요? 정부 규제가 심해서 그런 거죠. 일단 뭐 15억 이상짜리 아파트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오고요. 보통 일반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10억짜리 물건이면 40%까지밖에 LTV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한 2, 3억 정도를 더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뭐 저희한테 오시는 것 뿐입니다. 뭐 그분들이라고 뭐 저희한테 오시고 싶겠습니까? 은행에서 먼저 빌리고 이제 부족한 걸 저희한테 오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한테 오셔서 대출을 받아가시는 분들도요, 또 어리숙한 분들이 아닙니다. 몇 억을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차주분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이 될 때 저희한테 오시는 거지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요새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를 줬던 거를 내가 들어가서 살고 전세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저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전세금 내주고 2년 들어가 사시고 나중에 그 집을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아끼게 되는 게, 그냥 팔면 세금이 엄청 중과가 되니까 그냥 파는 것보다 저희한테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제 내보내고 들어가서 실거주 하실 때 훨씬 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득이 되시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요건 나중에 저희 이제 GPL 상담을 하시게 되는 분들께는 좀 상세하게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 말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일단 은행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온다. 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요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보를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뭐 문제가 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는 오히려 상환을 못하시면 은근히 미소 띄우시는 분들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대출 계약에는 연체하게 되면 무슨 이자가 있습니까? 네, 연체이자가 있습니다. 어차피 담보가 빵빵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체가 되면은 연체이자까지 나중에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GPL 투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연체되시는 걸 또 은근히 기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단 물론 그런 걸 떠나서라도 연체가 되게 될 경우라도 저희는 안정적인 물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물건들을 담보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제가 원금 보장 된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채무자가 상환을 못 하시게 되면요, 저희 경매까지 가는 일이 있는데, 근데 경매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NPL 채권으로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또 NPL 채권 그러면 또 뭔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 NPL 채권이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매각해서 어떻게 자금을 회수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은 이 영상 밑에 고정 댓글이나 또는 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 GPL 투자의 유일한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위험성을 좀 줄이고자 LTV를 높게 가져가지 않고 한 75%까지만 가져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1년 만에 집값이 뭐 5% 10%는 빠질 수 있는데 25%는 한 방에 쫙 날아가는 일은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75%까지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75%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저희랑은 이 GPL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처럼 1년 내에는 이게 75% 미만으로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 라는 부분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만 이 플랜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저희 센터에 부동산 전문가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항상 그분께 자문을 구해요. 지금 부동산 전망과 시장이 어떤지 이런 거 여쭤보면서 75%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늘 여쭤보는데 그 전문가분께서는 좀 더 해도 돼요? 라고 또 이렇게 사투리를 섞어서 말씀하실 때도 종종 있으십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냥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P2P랑 뭐가 다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부동산 P2P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범주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있지만 빌라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PF 자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부동산 P2P 같은 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는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아파트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P2P도 또 부실 나서 고객분들이 손실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 아파트로 한 건 부실 난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상가나 PF 자금 대출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아파트는 문제가 생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2P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제한이 있죠. 500만 원 내지는 1000만 원까지 제한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제한이 없고 큰 금액 뭐 1억, 5억, 10억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부동산 P2P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를 믿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믿는 게 아니라 담보를 믿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담보에 고객분들의 명의로 질권 설정이 들어가시는 거라서 나중에 투자하신 분들 하실 때 저희가 다 보여드리는데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고객분들 이름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마음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게 아마 좀 P2P 사랑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담 오실 때 이 얘기 말씀 나눠보다가 저희는 이제 좀 최소 투자 금액이 3천만 원부터 진행이 돼요. 이게 질권 설정해드리는 이런 법무사분들께 드리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작은 금액을 하면 저희가 오히려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좀 적은 금액은 그냥 부동산 P2P 가서 하시고, 그럼 좀 큰 금액을 하실 때 좀 안정장치가 진짜 필요한 그런 투자를 하실 때는 저희 센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행선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질문을 또 좀 하기는 좀 민망하고 또 안 하자니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고 막 이렇게 머뭇머뭇하시면서 하시는, 조심스럽게 해주시는 질문이 있으신데, 행선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행선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선이 망하면 가장 슬픈 건 바로 접니다. 네, 사실 우리 고객분들이야 자산의 일부를 여기에 투자하시는 거지만 저는 제 인생 모두를 넣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행선 망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근데 물론 이건 제 의지인 거고 노력은 하겠지만 뭐 세상에 일어나지 말란 일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 있겠죠. 그럼 고객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가 만약 혹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채권 양수도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고객분들께서 차주분에게 직접 원리금을 상환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류적인 절차를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통해서가 아니라 차주분에게 직접 원리금을 상환을 받으시면 된다. 그러나 그런 일 절대 안 생기시게 할 겁니다. 네, 그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정말 좋아요라는 부분인데요. 목돈 굴리기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안정성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저희 센터는 오랜 기간 고객분들과 목돈 관리하는 거에 좀 최적화가 되어 있는 회사인데, 하다 보면 다 결론은 뭐냐면 안정성입니다. 왜? 큰 돈이기 때문에. 좀 적은 금액은 좀 위험성이 있는, 좀 변동성이 큰 그런 걸 하셔도 돼요. 근데 큰 금액일수록 1억, 5억, 10억 이렇게 큰 금액들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입니다. 우리가 두 번, 세 번 수익 내다가 한 번 무너지면, 꼬꾸라지면 끝나는 게 재테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이 중요한데, 그런 걸 좀 추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GPL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으실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매월 이자 수입이 필요하신 분들께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기 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만기에 돈이 딱 들어오고, ELS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기 상환이 돼야 돈이 딱 그때 가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GPL 투자는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매월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노후를 맞이하신 분들께서 연금의 준비가 되신 분이 있고 그냥 자산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자산이 있는 분들은 이 곳간에서 곳간 빼먹듯이 조금씩 꺼내서 생활비를 쓰시는데 되게 불안해하십니다. 이 언젠가는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 못 꺼내 쓰시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근검절약 하게 되는 심리적인 요건들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께서 자산을 그냥 자산으로 두지 않으시고 요걸 가지고 이제 GPL 투자를 하시면은 거의가 황금알을 낳듯이 원본 자산은 보존이 되면서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금 받으신 분들 또는 토지 보상 받으신 분들께서 많이 활용을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전세금이나 토지 보상으로 받으신 이런 돈의 특성은 뭐냐면 기저에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분들께서는 이런 돈을 가지고 좀 뭐 주식 투자나 ETF 투자 이런 걸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성, 토지, 땅, 부동산 이걸 가지고 자산을 형성해 오셨던 이런 경험치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다른 걸 하시기 좀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은행에 넣어 놓자니 너무 이자가 적고 투자자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 때 이제 GPL 투자를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이게 수익도 낮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세 받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자, 월세 받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실제 저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고객분 중에 17억짜리 아파트를 월세를 받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월세 받는 게 보증금 1억에 180만 원 월세를 받고 계셨거든요. 근데 월세 받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해당 물건에
대출금이 없다는 겁니다. 대출이 없으니까 월세를 놓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께서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환을 했더니 보증금을 7억 5천을 수령할 수 있게 되셨는데요. 그 7억 5천을 GPL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받게 됐냐? 월에 36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 물건을 갖고 있으신데 현금 흐름을 180만 원 받다가 360만 원을 만들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노후에 좀 괜찮죠. 손주들 용돈 줄 때 뭐 3만 원 줄 거 뭐 5만 원 줄 수 있고, 자식들 놀러 왔을 때 뭐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을 수 있고, 자식네들 불러서 뭐 아웃백 가서 뭐 외식도 좀 시켜줄 수 있고, 좀 여유가 더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원본 자산이 망가지는 거냐, 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좀 더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현금 흐름이 확장되는데 위험하게 확장시킨 거냐를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이 전세로 전환을 해서 활용하시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GPL 투자를 저는 정말 예전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이 GPL 투자가 정말 매력이 있는 투자예요. 정말 안전하면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만들어주는 그런 투자 방식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GPL 투자는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GPL 투자는 물건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걸 나눠 먹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물건들, 진짜 좀 안 좋은 물건들은 다들 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우량한 물건만 하고 싶거든요. 왜 주식에도 우량주가 있듯이 부동산 물건에도 우량한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물건들이죠. 근데 이런 물건들은요, 정말 돈 많으신 분들끼리 다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물건은 밑으로 거의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알려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리들한테 기회가 안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못했었다고요. 왜 못했었냐면, 아니 30억짜리 대출을 메이드에서 갖고 오려면, 물건을 갖고 오려면 저를 통해서 30억이 모여서 들어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역량이 옛날에는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덕에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물건 턱턱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고객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약간 뭐 대리인 위임 같은 거 좀 표를 줘서 이제 대표자로 세워놓은 거죠. 일꾼으로. 그래서 영일아, 그래서 행세나 가서 물건 만들어 와. 그러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물건 만들어 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업계에서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귀염둥이 규모를 좀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순환이 이미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이건 정말 물론 저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도 노력 많이 했지만 함께 해주시는 고객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위임해 주신 만큼, 저희한테 일을 맡겨주신 만큼 열심히 좋은 물건 만들어 와서 안정적으로 좋은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정직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GPL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요거 하나 빠뜨렸네요, 마지막. 저희가 아까 30억 물건 이런 거 막 얘기하면은, 나 30억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건가? 네, 이런 거 아닙니다. 30억짜리 물건이어도 뭐 5천만 원, 뭐 3억, 뭐 7억, 뭐 6,500만 원 이렇게 모아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방에 다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 그걸 좀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다시 한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실어주신 고객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힘 실어주신 만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복재무상담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하단에 저희 GPL 카페가 있거든요. 그 물건 나와 있는 거, 그리고 GPL 여러 가지 설명들, 또 글들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